안녕하세요. 제가 고개를 많이 숙이면 저 머리 빠진 거 보일까봐 살짝 숙이는 겁니다. 저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인사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욕은 잘해도 예의는 상당히 바릅니다. 머리 보여주기가 싫어서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오장육부가 오장육부가 어떻게 해서 나빠지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 그래서 한의학과, 양의학과, 그 다음에 우리 홍세진 의학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장이라고 하는 오장이 뭐냐면, 장은 속이 차 있는 장기예요. 간, 신, 심, 비, 폐, 신. 그냥 여러분 요거 외워두면 편해요. 입에 딱 생각하지 않고 간심, 비폐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간심, 비폐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오장이라고 그래요. 장은 속이 차 있는 거예요. 속이. 간도 속이 차 있고, 심장도 속이 차 있고, 비장도 차 있고, 폐도 차 있고, 신장도 차 있어요. 그런데 비장 하면은 여기 이 중에서 다른 4개는 잘 아는데, 비장 하면은 우리가 좀 잘 몰라요. 비장은 2개를 합해서 췌장하고 지라라고 하는 이자, 이 2개를 합해서 비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6개예요. 그 다음에 육부는 부는 뭐냐? 부는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 같은 거예요.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뭐냐면 위장, 그 다음에 소장, 소장도 관이죠? 파이프 같죠? 대장, 위장, 소장, 대장. 또 방광, 방광도 소변이 차 있다가 빠져나가는 고무풍선 같은 거죠? 속이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담, 쓸개. 쓸개는 쓸개즙, 간에서 만든 쓸개즙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담이 하는 일은 쓸개즙을 12분의 1로 농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쓸개 떼어낸다고 안 죽어요. 쓸개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개를 떼어내면 쓸개즙을 농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쓸개즙이 어디로 가느냐면 십이지장으로 가요. 십이지장에서 나오는데 농축을 못하기 때문에 묽은 쓸개즙이 나와서, 쓸개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방 단백질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쓸개를 떼어내면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하초, 중초, 상초라고 하는, 삼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육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고장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병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병이 드는지, 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서 나빠지는지는 한의학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병에 드는 것을 첫 번째 환경적인 요인을 육음이라고 그래요. 육음. 풍, 한, 서, 습, 조화. 자, 이게 6가지예요. 환경, 육음은 환경이 나쁘면 사람 몸이 안 좋아진다. 바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살면은 몸이 안 좋아진다. 한, 추운 곳에서 살아도 몸이 안 좋아진다. 추운 지방에 사람들이 병이 더 많아요. 서,
더운 곳에서 살아도 병이 많이 걸린다. 습한 곳에서 살아도 몸이 안 좋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 화는 아주 뜨거운 곳에서 살아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 한의학은 환경적인 요인을 육음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서양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고 해요. 칠정. 희노우사 비공경. 지나치게 기쁘면 어디에 병이 생기냐면, 너무 많이 기쁠 경우에는, 너무 기뻐하는 것은 심장이 안 좋아진다. 지나치게 계속 떠 있으면 심장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잘 웃어요. 시뜨기도 웃고 다녀. 미친 사람은,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 화를 많이 내면 간이 나빠진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비장이 나빠진다. 지나치게 슬퍼하면 폐가 나빠진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때에는 막 울을 때 어머니들이 아이고 퍽퍽해 못 살겠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울으셨어요. 울을 때 아이고 못 살겠네, 퍽퍽해서 못 살겠네 하면서 이게 폐를 때려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 잘 울으신 거라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공포심이 있으면 신장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아주 만화책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어둠 속에서 이상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질질질 싸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바지가 젖게. 그리고 이 동네에 개장수들이 오잖아요. 그럼 개들은 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개장수가 동네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개들은 오줌을 질질질 싸요. 알아요. 미리. 기록. 그 다음에 많이 놀래면 심장이 안 좋아진다. 그 다음에 전염병에 의해서도 나빠질 수가 있고, 네 번째 사고, 자동차 사고나 어디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를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풍한 두 개가 겹치면 병이 더 많이 나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이 다 나빠요. 대부분이. 왜 나쁠까요? 바람 많이 불죠. 그 다음에 습하죠. 또 더울 때는 더 덥죠. 그래가지고 섬에 사는 사람들 나쁘고, 그 주방장들, 화자는 더운데 주방장들도 건강이 좀 나쁠 수 있고, 제철소의 용광로 같은 데서도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도 건강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수명이 길지 못해요. 열대지방처럼 더운 지방에서 살아도 우리가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학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의학하고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의학이에요. 한의학은 접근 방식이, 병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접근 방식은 비슷하게 맞춰요. 그런데 한의학의 단점은 뭐냐면 활용 점정을 못했어요. 그림을 딱 용을 그려놓고 용의 눈을 그리지 못한 거예요. 결정적인. 제가 한의학을 공부해보니까 이론이나 그건 비슷하게 와요. 그런데 마지막 점을 못 찍어서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의학 한번 볼까요? 양의학은 병의 발생 원인을 따지는 학문이 아니에요. 원인을 따지는 학문이 아니에요.
양의학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증상이 나타난 곳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대증요법에. 병이 왜 발생됐는지 이런 거 답답해서 안 한다 이게요. 나타난 곳, 병이 질환이 발생한 곳만 나타난 곳만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수술은 서양에서는 누가 했느냐면 옛날에는 이발사들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 그 다음에 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발달을 했느냐면 파스테르가 현미경을 발명을 하고 나서부터 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현미경으로 뭘 보기 시작을 했을까요? 세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균을 뭘로 죽여요? 그 다음에 항생제. 항생제를 발명을 했죠. 페니실린이 첫 번째 항생제였어요. 그래서 세균에 관한 것은 양의학이 아주 잘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수술과 세균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뭘 잘했느냐면 전염병 예방주사. 이거 전부 서양 의학의 덕택이에요. 천연도 없어졌죠? 소아마비 백신, 그 다음에 홍역, 이런 예방주사, 예방 백신이에요. 천연두, 홍역, 또 소아마비. 이건 뭐 아주 대단한 거였죠. 이거 저희 어렸을 때 다 있었고, 저희보다 한 2, 3년 윗분들까지 천연두 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천연두 싹 없어졌죠? 홍역, 우리 때는 홍역 다 알았었죠? 지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균을 원해서 잘 하는 것이 뭐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전염병을 많이 예방 치료를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서양의학인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장육부가 왜 나빠졌는지 설명하는 의학은 서양의학도 없고 한의학도 없어요. 어디만 있느냐? 홍세진 의학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흔하게 서양 의사들 다 합해도, 한국에 있는 5대 병원의 의사들 다 합해도 수술하는 거, 응급처치하는 거, 요 세균 예방주사 맞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는 병의 100분의 1도 못 고친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요렇게 얘기하면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아예 안 믿고 욕하려면 욕하고 오지 말라면 오지 말아요. 누가 오라고 우리 교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이지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병원 의사들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의 실력을 다 합해도 우리 교실에서 고치는 병의 100분의 1도 못 고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법. 오장육부가 왜 고장이 나는가 잘 몰라요. 간이 왜 나빠지고, 지구상에서 간 고치는 의사 있어요? 예? 벌써 얼굴이 무지하게 예뻐졌어. 아까 올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 이제 얼굴이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사이비 교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직업이 사람을, 얼굴을 관찰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저기 김미경 씨도 제가 전번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예뻐졌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 차례로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세계에서 병을 가장 잘 고치는 의사가 한 얘기예요. 얼굴이 모든 것을 증명을 해줘요. 자, 오장육부를 어떻게 고치느냐. 오장육부는 어떻게 해서 오장육부가 나빠지게 되느냐.
오장육부에 병이 생기는 원인, 병이 발생되는 원인은 어떻게 해서 오장육부에 병이 발생이 되느냐? 내 의학은 너무 쉬워서 초등학교 무학이라도 초등학교 안 다녔어도 다 한국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사기꾼이에요. 그 빨갱이들이 이상하게 세월호하고 박근혜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그걸로 탄핵시키고 이러는 놈들, 이게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고 빨갱이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실에 빨갱이들 못 오게 해요. 자, 병의 발생 원인, 오장육부가 나빠지는 원인. 왜 나빠지느냐? 너무 쉬워요. 병이 왜 나빠져? 오장육부가 나빠지는 원인 너무 쉬워요. 피가 피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에이, 그 말은 나라도 할 수 있겠네요. 한의학이나 양의학 이 얘기 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심천의학하고 우리 심천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되면 병에 걸리라고 고사를 지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 심천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심천 박남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맞아요. 피가 맑으려고 하면 피를 걸러주는 장기인 간과 신장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피 순환만 얘기를 하는 것은 간과 신장도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나빠진 거예요. 에? 원인은 간과 신장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병이 안 걸려요. 모든 장기에. 아시겠죠? 이거 쉽죠? 이거 이해하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서울대학교 나와야 돼.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한국말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오늘 빠뜨리면 안 되는 이야기. 나이가 먹은 사람은 의과대학 나오고 전문의를 딴 의사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의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의학인, 우리가 살아온 자체가 살면서 겪어온 것이 의학이에요. 그렇죠? 뭐 배 아프면 손 딴다든가 뭐 이런 민간의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추우면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의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식을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의학이고. 그래서 젊은 의사들은 외워서 한 공부예요. 체험을 안 해봤어요. 자기 몸으로. 그런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아파봤잖아요.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극복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전문의를 딴 젊은 의사보다 우리가 훨씬 의학 실력이 더 상위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혈액순환이 잘 되기만 하면 장기 오장육부에 병이 안 생겨요. 여기까지는 맞겠죠?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부터가 홍세진 의학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홍세진 의학. 여기까지가 신천의학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홍세진 의학인데,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게 홍세진 의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경이 잘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기만 하면 오장육부를 다 고칠 수 있다. 이게 홍세진. 맞아요? 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이 저릴 때는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그죠? 꼬집어도 안 아프다라고 한 것은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저릴 때는 저리다. 팔이 저리다 할 때는 피가 잘 안 통했을 때 저리죠. 그래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또 여기 피가 잘 통하면 신경이 작동을 잘 안 한다. 이거 다 경험해서 아무나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홍세진 의학이 최근에 몇 년 이내에 발명해낸 것이 뭐냐? 그 역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피가 작동을 피순환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경이 작동을 잘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런 것을 발견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지. 이거 제가 저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도를 딱딱 깨달았듯이, 예수님이 어느 날 깨달았듯이 나는 술을 먹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야. 주님이 우리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경이 작동을 잘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오장육부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아니요. 그럼 신경이 작동을 잘 한다, 잘 못한다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면, 모든 신경은 뇌신경과 중추신경에서 갈라져 나오더라. 뇌신경은 여기 뒤통수 머리 가운데에 있어요. 머리 속에. 우리 여기 머리 위에 있는 눈, 코, 귀, 입 이런 건 다 뇌신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뇌신경이 12쌍인데 그 중에 한 쌍, 미주신경은 오장육부에 다 관여를 합니다. 이것은 자율신경이에요. 오장육부를 질환을 고치려고 하면 이 미주신경, 이 뇌신경 중에 하나인 미주신경이 작동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뇌 속에 있는 뇌신경을 머리를 까고 그 작동을 잘 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뇌신경하고 머리 속에 있는 이것이 뇌신경 12쌍이에요. 뇌신경하고 머리 밖에 나와 있는 이 신경을 뭐라고 하느냐면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은 뇌신경과 중추신경에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본래 줄기에서 작동을 잘 못하면 갈라져 나간 데에서 여기에서 중추신경이나 뇌신경에서 갈라져 나간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뇌신경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작동을 잘 하게 만드느냐면, 제가 뇌신경과 중추신경 여기 이 전체를 하나의 강물로 본 거예요. 강물. 여기 요런 데가 막히면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대추. 뇌신경을 작동을 잘 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 막힌 대추를 뚫어주면 되더라. 이게 뚫리더라. 뭘로 알 수 있어요? 엘로드로 체크. 이것이 얘가 이 진단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MRI, CT 초음파기가 없어도 종합 진단을 10초 만에 해낼 수 있는데 병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펜듈럼. 펜듈럼과
이 펜듈럼과 엘로드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내요. 어디가 불편한지를. 이거 못하는 사람이 의학을 논하면 안 돼요. 저하고 경쟁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할 때는 대추를 사혈을 해주면 되고, 제가 교육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대추하고 머리 사이에 여기에서도 또 막혀도 뇌신경이 작동을 못하는데, 여기 막힌 것은 우리가 엘로드나 이 펜듈럼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뚫으면, 대추를 뚫으면 대부분이 이런 데가 다 뚫리더라, 강물처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주신경, 오장육부를 고치기 위해서는 뇌신경이 살아나야 되니까, 즉 미주신경이 살아나야 되니까 뇌신경을 살리는 방법, 대추를 일단 사혈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중추신경에서 오장육부로 가는 신경들이 또 다 갈라져 나와요. 그럼 오장육부가 시원찮은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이 중추신경이 눌려 있더라. 눌려 있으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간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 있으면 간 기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간을 못 고치고 당뇨를 못 고치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당뇨를 고치지 못하는데 우리 교실에서 당뇨 고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수도 없이 고쳤는데 누가 믿어요? 여기가 눌려 있더라 이거예요. 부항기로 여기만 마이너스 압을 구해서 딱 해주니까 간이 정상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고치는 방법은 뇌신경과 중추신경이 눌린 곳을 풀어주기만 하면 고쳐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뭐 어려워요? 뭘로? 풀어주는 방법이 뭘로 풀어준다? 사혈로 풀어준다. 왜 뇌신경과 사혈로 막히는 것은 뭘로 막혀요? 뼈로 막히지 않아요. 여기 이런 데서 갈라져 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이게 신경이 어디서 나오죠? 뼈와 뼈, 척추와 척추 사이로 나오죠? 신경이 척추와 척추 사이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게 뼈와 뼈 사이가 간격이 좁아지는 건 뭐 때문에 좁아져요? 뼈는 지가 안 움직여요. 근육이 뭉쳐서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뭉친 근육을 사혈로 풀어주기만 하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려워요? 아니, 간이 나빠지는 것은 간으로 가는 신경이 중추신경에서 눌려있기 때문에, 눌려있는 건 왜 눌려있다? 척추와 척추 사이 간격이 좁아서 눌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여기를 사혈을 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더라. 그리고 최근에 발명한 거, 이것은 사실 국가 기밀보다 더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하든 말든. 대단히 중요한 일이 뭐냐, 그동안에는 이 중추신경 이 자체만, 여기에 있는 근육 여기서 사혈만 해줬는데, 양쪽에 기립근이 있어요. 이 중추신경 따라서 기립근이 뭉쳐도 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추신경 플러스 이 기립근이 뭉쳐 있는 것을 풀어줘서 뇌신경과 중추신경을 완전히 풀어주는 역할을 했더니 오장육부를 고치지 못할 병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오장육부가 나빠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잘못 먹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양의학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뿔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현대에 살면서. 화성에 인공위성을 보내고, 뭐 요새 반도체, 뭐 컴퓨터, 뭐 별 로봇,
별걸 다 만들면서 이렇게 쉬운 것도 이상하게 알고 있다고요. 의사가 병 못 고치면 뭐라고 그래요? 신경성이에요. 이러지. 그 다음에 한의학은 상당히 신경성을, 스트레스를 아까 7종, 희노애사 비공경 7가지 스트레스를 7가지 종류로 나눴죠? 네? 한의학이 그런 면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방법이 우리 교실에서는 신경을 살려줘서, 신경을 살리는 방법은 중추신경하고 뇌신경을 살려서 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이 치료 방법과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별짓을 다 해도 낫지 않는 경우, 오장육부의 질환이 절대 낫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자성물질이 있을 때, 즉 암물질이 있을 때는 FeO 하고 Fe3O4 요 두 가지 암물질이 몸에 형성이 됐을 때는 별짓을 해도 사소한 질환도 낫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있으면 오장육부병만 아니라 난치병, 불치병, 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 다 합해도 제가 고치는 병에 100분의 1도 고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노하우는 진짜는 대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자성물질이 뭔지를 아는 의사가 노태성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이 자성물질이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사소한 질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성물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병이 낫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자성물질을 어떻게 고치느냐, 홍파고라고 우리가 만든 고약을, 홍파고 고약을 2주간만 붙이면 이 자성물질을 없애기만 해도, 자성물질이 있으면 온 몸이 다 나쁜 것으로 진단이 돼요. 피곤하고, 이것이 있으면 피곤하고, 맥이 없어요. 졸리고,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이것이 난치병, 불치병, 암을 일으키는 병인데, 주로 이 자성물질은 뭐에 의해서 생기느냐면, 이것이 생기는 원인이 주로 수맥파하고 전자파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수맥파나 전자파를 차단하는, 이 수맥파는 방사선,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인데,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수맥파나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술이 없어요. 차단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차단하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전자파를 차단하면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되게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맥파나 전자파에서 나오는 좌회전파가 우리 인체에 해롭게 하는 건데, 우리가 만든 치타를 설치하고, 또 핸드폰에는 다람쥐를 붙이면 이 좌회전파를, 치타하고 다람쥐에서 나오는 우회전파가 상쇄를 시켜서 수맥파와 전자파에 의해서 발생되는 암물질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어떤 의사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교실에서 고치는 병에 100분의 1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숨은 의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우리 교실이 세계 제1의 의료기관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